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어제부터 저희 집 아이들도 태권도장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헬스장 업주들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왜 다른 기준이 적용되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며 영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반발하는 오픈 시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암동에서 전문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쿠바핏의 백형순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네. 지금 헬스장 문 못 열고 계신 거죠? 언제부터 지금 문을 못 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집합 금지로 인해서 일단 작년 12월 8일부터 현재 그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래 1월이 이 헬스장에겐 굉장히 중요한 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1월이면 이제 새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고객들이 많이 문의가 많은 그런 달이긴 하죠. 손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트레이너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총 6명의 트레이너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지금 다 집에서 쉬는 상황이세요? 네, 예기치 않는 또 운영 중지로 인해서 네, 현재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트레이너분들은 이 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 어떻게 급여 문제나 이런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휴업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나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생계적인 조금 문제가 있죠. 대표님 잘못은 당연히 아니지만 또 대표로서 소속 직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 마음이 뭐 2배, 3배 아프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도 어쨌든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또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또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안타깝고 그렇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하는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근데 사실 지금 날이 추워서 이것조차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대표님 어떠십니까? 이런 주변 후배들 어려운 상황 볼 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지금 그 또 어떤 생계적인 부분에서 일선에 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일자리를 갑자기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 아마 다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네, 자, 안타깝죠. 트레이너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특히 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대표들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고정적으로 나가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건물의 임대료고, 네. 그리고 공과금이고, 또 뭐 직원들 급여뿐만 아니라 또 뭐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또 뭐 사업을 하면서 대출금도 아마 있을 테고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되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정부의 2.5단계 연장에 반발해서 헬스장 문을 연 업주들도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열고는 있는데 물론 방역 지침을 존중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하셨지만 이런 모습들 보면 일정 부분 공감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제 대부분이 헬스장이 또 본업이고 생계 수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이제 그 약자의 입장에서 정부에게 이제 살려달라는 그런 외침으로 사실 보여져요. 네. 정부에게 살려달라는 외침이다. 네.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왜 실내체육시설, 특히 헬스장 같은 시설만 문을 계속 닫아야 되냐. 유동적인 운영 필요하다. 태권도장 같은 경우도 문을 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큰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어떤 한 유튜버가
이제 코로나 확진 업종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확진자 수가 최대로 가장 늘어난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확진자 수를 조사를 했는데 약 한 2만 7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집합금지로 인해서 이제 실내체육시설에 해당되는 확진자 수가 298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 298명이 이제 강서구에 있는 댄스 학원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네. 사실상 이 실내체육시설과 댄스 학원은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정확히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따잡아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실내체육시설이 모두 집합이 금지된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그 실내체육시설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도 현재 확진자 수가 그 조사해 보니까 1,077명, 뭐 3,377명에서 총 4천여 명의 확진자 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확진자들을 보건대 그리고 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확진자를 살펴봤을 때 실내체육시설과 관련된 관련성은 좀 낮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현재 통계적으로 조사가 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헬스장 업주분들의 반발이 좀 많아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오늘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 밀폐된 시설에서 이 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좀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태권도나 발레는 아이들 일단 돌봄의 영역의 확장으로 좀 봐달라. 아이들에게만 좀 허용을 했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이제 일부 정부에서는 네네. 최선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실상 실내체육시설이 그렇게 확진자 수가 사실상 나오지 않았거든요. 통계상으로도 앞서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래서 더욱이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실내체육시설, 그러니까 소위 정부에서 얘기하는 헬스장 내에 네. 그 확진자가 실제적으로 나온 그 조사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좀 문제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실내체육 시설 중에서 약간은 이제 그 돌봄에 관련된 것들만 지금 조금 유동적으로 열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진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태권도나 발레학원 영업을 허용한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역시 실내체육시설 역시 방역 잘 지켜서 하고 있으니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해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좀 맞습니다. 지원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300만 원은 지원 금액이 책정됐는데 이 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정부에서 어떤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제 저희 그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나가야 될 임대료와 고정적으로 그 지출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사실 결정적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단발적 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좀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일단 그 임차인 입장에서 네.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는 사실 요구할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들도 그들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비싼 건물을 매입을 하기 위해선 일부 은행에 또 대출을 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달 또 대출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만 고려해서 임대인에게 그 무조건 깎아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외국처럼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이건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이 부분을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같은 동종업계에 그리고 동종업계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백현순 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사실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도 보고 이제 더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간은 분명히 지량할 거라는 생각은 그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좀 견뎌왔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조금 더 그 약자에 대한 배려 있는 정책이 네. 조금 더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히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건 우리의 몫이죠. 정부의 몫은 아닙니다. 정부는 나서서 참고 견디는 분들을 도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호소를 정부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쿠바피 피트니스 백형순 관장에게 이 헬스장 관련된 이야기 어려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들이 이 손실보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이 자리에 함께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수고 소장님이 많으시죠. 추운 날 오늘 어떤 분들하고 어디서 기자회견 하신 예, 거예요? 방금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스포츠업들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분들만 영업금지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앞에 갔더니 당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 그다음에 헬스장 이분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민주당 오죽하면 예, 형평성 없는 조치 우리만 더 당한다. 울분터 계신데도 갔다 왔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김혜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PC방 하시는 분하고 호프집 하시는 직접 사장님 두 분이랑 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헬스장 사장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지금 12월 달 매출이 정말 2.8%입니다. 전년 대비예요. 네네. 2.8%라는 건 아예 망했다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 2.8%만 했다고요? 예, 오늘 이분들이 본인들 실명, 그 다음에 업종, 그 다음에 매출액을 작년 대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PC방도 4분의 3으로 줄어들었는데요. PC방도 말이 4분의 3이지만 프랜차이즈거나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정비용이 더 많습니다. 호프집에 비해서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수준이 된 것이고, 호프집은 뭐 본사에 내야 되는 프랜차이즈 뭐 비용 이런 건 없지만 임대료까지 내고 다 그래야 될 상황인데 임대료는 700만 원, 1000만 원인데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출은 실제로 작년 대비 2.8%. 이분들께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너무 절절한데 이유가 아니 방역 그동안 K방역 성공해왔고 정부가 노력하는 거 다 알겠다. 근데 우리가 방역이 협조해서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이면 거기다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지원이란 말이 싫대요. 아니, 네네.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형평성에 어긋난 거, 연매출 4억 이상이면 또 지원을 못 받는 거, 이것도 지적은 하세요. 이분들이 오늘 하셨어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지원이란 말부터 잘못됐다. 우리가 지원이 아니라 잘못해서 보상이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그래서 헌법 23조도 찾아보니까 재산권을 공공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제약할 수 있을 때 그 보상해줘야 되고 그 보상은 정당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보니까요. 네. 공공의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정부가 가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점만 봐도 지금 현재 이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2차 재난지원금 때 영업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150만 원. 그러다가 지금 3차 유행에서 영업금지 300만 원, 영업제한 200만 원 올라가긴 했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근데 700만 2달 밀려있는 임대료가 700만 원, 700만 원, 1,400만 원이잖아요. 네. 거기서 300만 원 내봐야 1,100만 원이 못 갚는 거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한결같이 도움은 되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지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로는 도저히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네. 이렇게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지난해 23일 날 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하고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5인 모임 금지 위헌이고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우리 다 아니까 지원이 아닌 마땅한 보상이 필요하다. 사실 생생경제에서 이 화두를 이미 던졌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 열심히 이야기하시고 또 이동주 의원도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셔서 그러니까 이번에 3단계 이번 조치가 뭐 300만 원이라도 일단 주는 건 다행인데 네. 저는 이번에 나오면서 그 금액도 대폭 올리고 그다음에 대상도 넓히는 그러니까 연매출 4억이 작년 재작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당사자 할 때서 4억이 넘어간 분이 많습니다. 네. 그 기준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끊으니까 4억이 넘어간 분들이나 그다음에 종업원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또 이상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그 두 가지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도대체 누가 보상받냐, 누가 지원받냐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먼저 형평성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정은영 본부장께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완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그건 보완해서 9시 전까지라도 장사를 하게 해주고 방역수칙 엄격하게 지키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300만 원, 200만 원 이건 확정됐기 때문에 빨리 주되 연 매출 사업 기준이나 소상공인 기준인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이 기준은 완화를 해서 그래도 공동체에 의해서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 감소하신 분들에게 보상에서 빠지면 그게 더 충격이 크거든요. 그렇죠. 다 같이 못 받는 게 아니라 옆집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그러면 2중 3중의 충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개선하고 그다음에 설날 전후에서 정부에랑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결국 매출이 늘어나야지 이분들이 결국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네. 300만 원, 200만 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인 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예. 9190님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두 딸을 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200, 300 주고 버티라는 게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 좀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문자 보내셨고 6764님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조금 손해보는 게 낫지. 그럼 다 병 걸리는 게 낫나요? 이런 문자를 보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은 생존의 위협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만약에 조금 손해보는 거면 이분들이 이미 여러 번 버텼죠. 올해 작년 내내. 1년을 버티셨죠. 앞으로도 그 정도는 버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0만 원 지원받고 그다음에 남은 또 융자로 좀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버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반정부를 일으키겠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분들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고생 방역해온 건 아는데 어쨌든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도 고마운데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입은 손해 그러니까 12월달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2.8% 오늘 헌법소원낸 호프집 사장님이 네. 그걸 공식적으로 자기 그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공개를 하신 거예요. 이건 조금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생업을 함께하는 분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부 종업원들까지 하면 최소 10명 안팎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이웃들이 땀 흘려 일하다가 지금 자기 잘못이 아닌 거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9.3조가 통과돼서 300만 원, 200만 원 주기로 한 것은 빨리 주되 혹시 사각지대가 없게 빨리 보완을 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소원까지 제시돼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다음부터 지원이 아니라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하되 이분들이 지금 이 경제 위기에서 극복하려면 국민들이 결국은 방역이 일정하게 성공한 다음에 다 같이 와서 1차 재난지원금 작년 5월에 경제가 확 살아났던 것처럼 그 방식의 2차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집합 금지와 관련해서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내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여러 자영업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회견을 우리 안진걸 수장이 하셨습니다. 수장님 추운 날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생생하게 저희들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이었습니다.